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맨 먼저 여러분께 첫 소식으로 드릴 말씀은요. 어제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정식으로 이제 당대표로 선출이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빠르게 이진복 정무수석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내서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진복 정무수석이 말이죠.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이재명 당대표한테 바꿔줬어요. 그래서 극적으로 전화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이 전화 통화와 관련해서요, 청와대 측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이재명 당대표와의 통화는 한 3, 4분 정도 이어졌다. 그리고 또 이 수석이, 이진복 수석이 말이죠, 이 대통령께서 통화하고 싶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좋습니다. 라고 흔쾌히 수락하면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화 통화의 경우에는 사전 조율이 전혀 없이 즉석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점을요, 대통령실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도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재명 당대표한테 당선 축하하고 또 당대표를 수행하는데 도울 일이 있으면 좀 돕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민생 입법에 초당적으로 좀 협력을 해달라. 이러한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제 이 회동은, 즉, 우리 이진복 정무수석의 이재명 당대표 예방은 비공개로 이루어졌어요.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진복 정무수석이 언론한테 밝히기를 윤 대통령이 먼저 축하 인사를 정했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두 분 간의 통화에서 빠른 시간 안에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다만 언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게 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어제 두 번이나 영수회담을 열자 그렇게 제안했거든요. 근데 영수회담은 아니다. 영수라는 말 자체도 맞지 않다. 그래서 만난다고 한다면 여야 당대표와의 만남 정도로 해서 이 관련 사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이진복 정무수석이 영수회담과는 선을 딱 그었습니다. 즉 뭐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와의 1대1 회동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 당대표와의 연석회의 정도로 추진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이재명 당대표를 통해서 양산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 안보가 어떻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물어봤고 거기에 대해서는요, 이재명 당대표도 이 양산 사저의 이 평산마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극적으로 경호구역을 300m 밖으로까지 확대함에 따라서 시위가 상당히 제한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용하더라.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이 안정이 되면 가까운 시일 안에 여야 당대표들하고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한번 모시겠다. 이러한 흔쾌히, 그러니까 여야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영수회담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여야 당대표와의 회동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적극적인 입장을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여야 당대표와의 회담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늘 전화통화에서 밝힌 대로 민생 관련 입법, 이거 민생 관련 입법 지금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 하나도 통과될 수 없지 않습니까? 야당이 169석이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민생 관련 입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것이 이제 분명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이도 반대하기가 굉장히 곤욕스럽게 됐다. 왜냐면요, 지금 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요, 아주 철저한 역할 분담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걸려있는 만큼 직접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특정 민감한 정치 이슈를 꺼내서 맞부딪힐 경우에는 과거 경선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대선 시즌2가 돼가지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만 상당히 지켜 올려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민감 사안은 정청래라든가 서영교 같은 이런 강경파한테 맡겨놓고 본인은 오로지 민생만 챙긴다.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전략을 딱 짜 있다. 이런 보도가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나온 바 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이재명 당대표를 만났을 때 민생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했을 때 이재명 당대표가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자아 모순에 빠지는 것이고 이거는 가짜 여론전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민생 문제에 대해서만큼은요, 지금 여야가 초당적으로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이 경제 상황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후일에 말이죠. 이 경제 난국, 결국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소주성 정책에 의해서 이 실패한 경제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적인 책임 면치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민생 문제, 그리고 말이죠. 이재명 당대표도 어제 수락연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특히 민생 문제에 관해서 딱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이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첫 번째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다라는 의미에서도 여야 간의 여야 당대표들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속회의가 열릴 경우에는 그 진정성이 다시 한번 심판을 받을 계기가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재명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이 배소연 비서관이 오늘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가지고요. 공개적으로 언론에 이 얼굴을 보이게 됐어요. 다만 이제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우리가 얼굴 자체는 알 수가 없지만은요. 오늘 10시 30분부터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고요.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다 끝나가지고 지금 이제 구치소에서 이게 경찰서 유치장이라고 하죠. 유치장에서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게 뭐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초저녁이면은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요. 이 경찰의 조사에 제대로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그리고 죄질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국고 손실죄. 그런 점에서 구속영장은 반드시 또 떨어져야 될 건 아니라 더군다나 이 범인은 충분히 소명이 됐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요, 그동안에 한 700만 원 정도, 7, 80건 이렇게 알려졌는데 경기도 자체 감사를 해보니까요, 그보다는 조금 많은 100건 이상에서 2천만 원 상당의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지금 불거졌거든요. 그러다 본다면 이 액수도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요, 소명이 됐고, 그 다음에는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고, 도주 우려야 뭐 없다고 치더라도요, 그리고 죄질이 나쁘다고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통상의 관례로 볼 때 여건은 충분히 갖춰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국회 운영위가 지금 이제 오늘 열렸는데요. 이 운영위 석상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야기됐어요. 무슨 문제가 야기됐느냐? 이 전용기 의원이 느닷없이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 때 차고 갔던 이런 목걸이하고 이 팔찌, 이게 재산 신고에 빠져 있다. 그러면서 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명을 요구하니까요. 이제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누구냐면요.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예산결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제지를 했지만은 전용기 의원의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해서 해명이 전혀 없다. 이런 거를 털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질문했다. 그러면서 아니면 이미테이션을 하든가 재산 누락을 했다든가 아니면 재산 등록 요건이 안 된다든가 뭔가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말이죠. 총무비서관실에서 이 해명하기를 2점은 장신구 3점 중에 2점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이다. 그리고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 해명이 진짜 문제가 더 많구나. 그러면서 추가적인 문제 제기를 전용기 의원이 했는데요. 뭐냐? 지인에게 빌렸다면 그것이 무상이냐? 아니면 계약서는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가적인 질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이 전용기 의원의 질문과 관련해서 또 김의겸이도 질문을 했어요. 김건희 여사는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이 반글리프 앤 아펠, 이 굉장히 고급 브랜드죠. 이 목걸이가 추정가가 6천만 원이고, 까르티에 팔찌가 추정가가 1,500만 원짜리, 티파니 브로치가 추정가가 2,600만 원짜리, 최소한도 3가지 이상의 신고 대상 보석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게 아마 보도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 보도를 인용해서 김의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재산 등록에서부터 신고 누락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참고적으로 여기에 관해서는 아직 대통령실에서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은 보도를 못 해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오면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산 등록 현황을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76억 3,999만 원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난 2월 대선 때 공개된 77억
4,534억보다는 1억 535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 명의 재산은 3억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명의로 5억 2,595만 원을 신고했고 나머지 71억 1,404만 원은 김건희 여사 명의 재산이고 김건희 여사 명의 이해금은요 49억 9,993만 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를 뭐 의심을 갖고 보면 한이 없겠지만은 이 정도 현금 예산과 저축과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뭐 누구한테 이 기부를 받았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준석과 그 다음에 주호영, 이 두 분이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요, 다음 달 14일 날, 14일 날, 이의 신청도 14일 날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까? 11시에 똑같은 재판장, 환정수 재판장, 하에서 이 동시에 신문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어서 본래 가처분 신청,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도요. 가처분이 그대로 집행이 되면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지금 직무를 수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무 수행의 손해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오래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크기 때문에 바로바로 재판을 진행해서 결론을 내줘야 하는 것이 가처분 신청의 기본 취지인데 이 재판장이 이렇게 뒤로 늦지가 않게 잡는 이유는 지난번하고 비슷하게 우리 국민의힘 측에 상당히 불리한 재판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추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상당히 우려된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이 마라톤 의총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마라톤 의총이 열렸는데 이 모두 반응해서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의총에서 결정된 대로 그거를 이행해야 될 것 아니냐. 의총 결정을 왜 우리 스스로가 무겁게 생각해야지 가볍게 생각해서 장외에서 이게 떠들느냐. 이러한 불만을 표시한 걸로 비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모두 발언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선 의총을 통해서 거취를 결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자진 사퇴하라. 이러한 비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맞받아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당헌 당규 개정을 통한 새로운 비대위원회 출범 말고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의원총회 결정을 우리 스스로 무겁게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로 결의를 했다가 곧바로 이를 부정할 경우에 지금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위기는 당대표 징계라고 하는 초유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 얘기고 만약에 이를 부정할 경우에는 지금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당대표 징계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 또 하나는 당헌 당규 미비라고 하는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헌 당규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새로운 비대위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의결했던 내용이 아니냐. 그래서 자신의 결의를 자신이 준수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다라고 밝히고요. 의원총회 결정을 우리 스스로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과 가장 신속한 방식을 고민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떻든지 간에 오늘은요, 당헌 당규를 고쳐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한다. 이것이 이제 지난번 의총의 결의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의사항대로 당헌 당규를 어떻게 고칠 것이냐. 이 문제가 중요한 이 과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추가 징계에 관해서도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에 관해서도 지난번에도 결의가 된 대로 오늘 또 추가 징계는 그대로 추진한다라고 의총에서 의견이 집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의 재신임 여부에 관해서는요. 이미 지난번에 결론이 난 거 아니냐. 그리고 어제도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는 그대로 고하고 간다. 이러한 강한 이 반론을 제기한 바 있어요. 이런 걸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의총에서 지난번 의총 결의를 번복하는 그런 사단은 벌어지지 않고 그대로 추인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나경원 의원이 또 한마디를 했네요.
나경원 의원이 상당히 좀 열을 받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재판부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사법의 정치화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의 신청에 관해서도요. 이의 신청을 해야만이 항고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절차인데 이의 신청도 같은 재판부에서 그것도 늦지감치 14일 날 한 걸 보면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왜 그럼 이런 일이 있느냐? 바로 김명수 체제의 대법원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가처분 신청을 하는 이러한 이 판사 이 직부는 결국은 다 코드에 맞는 판사를 갖다가 앉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것이 김명수 사법체제의 특징이 아니냐. 그래서 정권은 교체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정권 교체는 여전히 안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취지의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경원 의원의 기승전결 논리의 전개가 말이죠. 상당히 의미가 있고 우리가 관련 여론을 조성하는데 그리고 야권의 비판을 반박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요. 사법이 그 스스로 판단을 자제하는 사법 자제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판단해 버렸다. 왜냐? 이 당이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 이런 거는 누가 판단하느냐? 당에서 정치적으로 판단할 일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법원이 판단한 거 이거 굉장히 유감스럽다. 그리고요. 비상 상황 판단을 상임 전국위원회가 판단한다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원 전부의 투표로 결정해야 된다는 말이냐? 전 당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상임 전국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이고 이거야말로 대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쩌랴? 재판이 늦어지는 것을 보고 불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황당한 재판의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요. 더 황당한 것은 이 황정수 판사가 이 재판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처분 재판을 항고하여 상급 시민 고등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이의 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가처분 재판한 재판부에 다시금 판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면서 지금 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황모 판사가 이의 신청 신문 기일을 추석 이후 14일로 정했으니 이의 신청 재판도 꽤 오래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요. 결국 우리 법 연구회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 주요 형사 그리고 신청 재판장을 대법원장 코드와 맞는 판사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게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이제는 냉정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분명 비대위 구성까지는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은 당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정권 교체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도 어려운 상황인데 당내 분란은 가중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당이 똘똘 하나로 뭉쳐야 되겠다. 그러면서요. 자, 민주당이 든 빠루를 우리 당에 들었다고 빠루정당, 이거 패스트트랙 때 얘기하는 겁니다. 빠루정당 운운하는 당대표의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어느 당원이 그 당 대표를 신뢰하겠는가. 양두구육하면서 대통령을 폄훼하는 당대표와 어찌 마음을 열고 국가 현안을 논의하겠는가라고 하면서 이준석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으로 이미 파탄이 난 이 상황은 정리되어야 하는데 정치 재판으로 인하여 비대위 구성은 물론 빠른 전당대회도 녹록지 않게 되었다. 결국 정치적인 해결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모두들 내려놓고 멈추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렸죠. 이 한동훈과 김의겸의 설전이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해서요. 미국에 다녀왔는데 미국 가서 제대로 장관 대접을 받았느냐. 법무부 미국 법무장관도 만나기로 돼 있다가 이것도 못 만나고 겨우 차관보급만 보고 온 거. 이거 실패한 예산 낭비다. 실패한 출장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무슨 소리나 이번 출장의 주 목적은 법무장관을 만나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는 그야말로 본인이 업무 수행을 하는데 기묘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 간부들을 전부 다 만났다. 개국과 관계없이. 그리고 이번 출장은 FBI 방문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렇게 이제 입장을 밝히고 FBI 국장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FBI 국장과 만난 거에 관해서는 내가 할 역할, 내가 필요한 협조 충분히 받고 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김의겸 의원이 끝까지 이제 밀어붙였습니다. 밀어붙이면서 이번 미국 출장 목적이 한간에 도는 말 하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딸 문제하고 처조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다는 그런 소문이 있다. 그러면서 해명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요 하하라면서 작은 목소리로 실소를 터뜨렸다. 그래서요, 이 작은 목소리로 하하하면서 실수를 터뜨렸다고 하는 것이 지금 온라인에 상당한 화제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요,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좀 꼭 해주시고, 구독을 하신 분들은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을 많이 시청해 주셔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정권 교체, 나경원 의원도 아직 사실상 교체가 안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체 이상의 효과가 가능한 최대한 시간 안에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제 방송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께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